창원시가 지역 도심을 달리는 누비다 버스의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어학회 주요 인물들의 고향인 의령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해치사와 스토킹 처벌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승객이 부르면 가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창원 누비다 버스를 시범 도입했던 창원시가 운영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손님이 줄어든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분홍색 소형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처럼 불러서 타는 누비다 버스입니다. 당초 지난 22일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20% 이상 절감되는 누비다 버스 운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남은 손님마저 누비다 버스에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출발해요. 뭐 어디로 가지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고 우리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게 없었으면은 뭐 그 사람들 불편하거나 뭐 택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택시 업계는 기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창원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누비다 버스 운행 연장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연장은 없다던 창원시가 추경 예산을 확보한 행동은 택시업계를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그 시에서 그 민주당 그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시에서 한다고 이래 다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인데 그 간담회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창원시는 누비다 승객 대부분이 학생이라 택시 승객과 겹치지 않고 만족도가 93.8점을 기록하는 등 시민 반응이 좋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택시업계와의 공존을 위해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카드 수수료 지원 범위도 확대합니다. 또 누비다 버스 중 한 대를 노선으로 돌렸고 지속적인 대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 지도부하고는 계속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지금 관계는 지금 개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택시업계는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당분간 누비다 버스를 두고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섰던 조선어학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어학회에서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던 고루 이경로 박사 등 3명의 고향 의령에서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령군 지정면의 한 마을. 옛 모습을 간직한 기와집이 눈에 띕니다. 조선어학회 소속으로 일제강점기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참여한 의령 출신 고루 이경로 박사의 생가입니다. 이경로 박사는 조선말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제 탄압 속에서도 사전 편찬과 한글 보급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 박사 외에도 자금 조달과 전문 용어 풀이 등을 담당했던 남저 이유식 선생과 한매 안호상 박사, 모두 의령 출신입니다. 이처럼 우리말 수호의 고장으로 알려진 의령에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루 이경로 선생이라든가 한매 안호상 박사라든가 남재 유지 선생 등 세 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국어사전박물관은 어령에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계와 학계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 사전이 의령군에 기증되는가 하면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어사전 박물관 건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도 의회에서 국어사전 박물관 건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건립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재원 조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어사전박물관의 고유 기능 이외에도 국가적 언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남북한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전 지역 언어 연구가 필요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지역사회는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조선어학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박물관 건립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최근 LG 헬로비전의 경남 지체장애인 협회 관련 보도와 관련해 도협회가 입장을 알렸습니다. 경남도 협회는 김해 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종료 언급에 따른 직원들의 일자리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도협회는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거나 타 기관이 고용 승계를 거부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 등 모든 관계자는 사업 종료 시 새 수행기관에 이관 배치돼 고용과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 채용은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양산센터는 2차례의 공고에도 1명이 응시한 경우로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장과 지회장 자리를 돈 주고 산다는 주장은 일부 탈락자의 허위 주장이며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는 A씨를 상해치사와 스토킹 처벌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보호를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피고인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8시 20분쯤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운전하던 60대 A씨가 도로로 튕겨져 나갔고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씨는 길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주소를 둔 만 19살 이상 39살 미만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 1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309명의 청년을 선정해 월 최대 15만 원의 임대료를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제 하청면의 맹종죽 10회지가 해양수산부 2025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국비와 지방비 50억여 원을 투입해 맹종죽 문화, 전시관, 건강쉼터 등을 조성해 맹종죽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행복한 3터 조성과 다가치 1터 조성, 시군 역량 강화 등 3개 유형으로 경남에서는 거제시를 비롯해 통영시와 남해군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마산만 정화 행사가 31일 마산어시장 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마산해수청과 해양환경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해안 산책로 인근 바다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지연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충북 보은군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병원을 돌다 끝내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전공의에 그치지 않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과 휴진으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총선 전 낙선운동까지 꺼내들며 가세했는데요.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여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를 가진 대학의 대부분이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방치한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의사 집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겠죠. 우선 병원으로 돌아오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의사를 위한 게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 입성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발의된 법안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 기반을 위한 특례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글로벌 교육과 생활환경, 문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발의됐던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창원시가 6월 한 달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관광시설 할인 및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주요 체험 관광시설인 창원 시티투어 버스와 제황산공원 모노레일카의 이용요금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 15개소 중 3개소 이상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창원 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 피란수도 유산인 부산항 일부두가 부산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1911년 건설된 부산항 일부두는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전쟁 물자와 구호품 등이 오간 국제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고 이번에 등록된 일부들을 포함해 임시중앙청과 하야리아 부대 등 피란수도 부산유산 9개를 모두 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시는 피란수도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지역 출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거제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거제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 2개 학기 평균 성적이 4.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제시 평생교육과 또는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심의를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